자연을 유린해버린,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과학의 덕택입니다. 과학에 대한 이 신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커지리라고 5천만 국민 중에 마스크 안 쓴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백신이 제가 생태 백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살만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끝장나는, 먹고 얘가 막 삐집고 나오면 또 이쪽으로 왼손으로 먹고 또 이렇게 추억이 전부 다 반성문으로 다 변합니다. 반성문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든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쓰는 거의 모든 글, 그리고 하는 강연, 이게 동물들은 이렇게 산다, 근데 왜 우리 인간은 이럴까, 이걸 제가 끊임없이 대비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달리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좀 드려보려고. 예, 뭐 그런 의미에서는 뭐 동물 대변인, 네, 좋습니다. 참 고생스러웠어요. 이게 이과에 적성이 안 맞는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니까 참 고생스러웠는데, 그래도 그 고생 끝에 얻은 제 삶은 훨씬 풍요롭죠. 수학 논문도 글로 쓰거든요. 저는 서울대학이 굉장한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옛날에 동숭동에 있을 때는 물리과 대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철학과 수업도 그냥 쉽게 들을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물리과 대학 안에 이과 분야도 있고 문과 분야도 다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관악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자연과학대학을 분리시켜서 도서관 반대쪽에 배치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공과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유명세를 이제 타게 된 용어가 과학기술이라는 용어거든요. 세월이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술을 위해서 과학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공학하고 자연과학하고는 다릅니다. 공학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어떻게를 묻는 학문인데, 자연과학은 인문학과 마찬가지로 왜를 묻는 학문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자연은 왜 이럴까? 그래서 정말 저는 서울대학이 관악산으로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대학하고 인문대학을 분리해서도 안 됐고요. 분리했더라도 같은 곳에 묶어놨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딱 떼어놓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자연과학의 위상이 너무 무너져 내렸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통섭, 뒤늦게나마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한다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학문, 제대로 된 사회가 만들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하버드대학에서 가르칠 때 2차 방정식 문제를 내도 못 푸는 놈들이 많아요. 안 믿으시겠지만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풀 수 있는 숙제를 내주고 한 달 시간을 주면 다 풀어요. 어떻게 푸냐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미분 방정식 책을 펴놓고 읽으면서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안 믿었어요. 우리는 이과를 나온 아이들은 그 문제풀이에 굉장히 최적화돼 갖고 잘 푸는 아이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문과를 간 아이들은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책을 보고 풀어낼 수 있을 정도까지를 배워가지고 대학에 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문이과 통합이라는 건 그 정도로 길러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언제든 본인이 다음 단계를 밟으면 갈 수 있는
완전히 양분화, 그동안까지는 양분화 시켜놓고 이른바 문과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을 엄두도 못 내는, 네. 또 이과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감성이고 뭐 시 읽고 이런 거는 완전히 담산, 이거는 통합시켜서 가르치는 거는 너무나 잘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기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열심히 배우십시오. 네. 좋은 세상이 옵니다. 통일한국, 대한민국이 통일이 됐을 때 DMZ를 보존하지 못하면 저는 세계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온대 지방에 우리나라의 DMZ만큼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의 흔적이 없었던 그런 곳이 없어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데 외국에서는 학자들의 관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이 DMZ를 다 개발해 버린다든가 뭐 이러면 국제사회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얼굴을 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대한민국 DMZ는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에 속한, 우리 인류 전체에 속한 땅이에요. 그 땅은 그렇게 소중한 땅입니다. 국제사회에 나가면 대한민국 하면 뭐 저희 분야의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넘버원이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내에 산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다 이거거든요. 뭐 그 칭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남한의 그 숲 생태계는 색깔은 초록색이 됐는데 아직도 너무 취약해요. 생물 다양성 차원에서 너무 약해요. 이게 다양한 종들이 같이 살아야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북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되기 시작하면 북한을 또 녹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은 식으로 할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북한을 할 때는 다양성을 잘 생각하면서 기획을, 저는 옛날에 우리가 모르던 시절에 그런 기획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DMZ 안에 대한민국의 식물종이나 동물종에 압도적으로 많은 것들이 DMZ 안에 다 있어요. 그렇게 기가 막힌 보고입니다. 한반도 안에서 DMZ 안에 거의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것들이 거의 되게 다 있거든요. 거기를 잘 보존해서 어느 순간부터 북한도 이제 녹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넋놓고 있다가 어느 날 통일이 되면 길은 다 연결되고 보존할 가치도 없는 땅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전락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북이 이건 합의를 해갖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된 기획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거듭 강조하는데 준비 안 하고 있다가는 분명히 망합니다. 절대로 보존 못합니다. 토막내고 끝냅니다.
제 경우에는 학문이 제 삶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부터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그냥 생각하기로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호주제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자연 나와서 관찰해 보니까 자연계에는 호주제도라는 게 없더군요. 근데 뭐 만약에 있으면 호주는 뭐 당연히 암컷이고요. 이 얘기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거의 1년을 제가 전화를 못 썼습니다. 제 서울대 연구실에 전화 내려놓으면 울려서 받으면 그냥 쌍욕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 전화를 써야 되는데 저도 어떨 때 쓰려고 꼽으면 받아요. 그 한참 욕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저야 남성으로 그거 올바르지 않지 뭐 이 정도인데 그분들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삶의 문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전화통에 저한테 대성통곡하신 분도 있어요. 50대 여성이라 그러면서 에이 기왕에 욕먹는 건데 얘는 모르겠다 해보자. 그래서 이제 칼 뽑아 들고 글 쓰고 강연하고 그러다 이제 급기야 헌법재판소까지 불려가고, 그래서 어쩌다가 제 변론이 마지막 변론이 됐었거든요.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고 그걸로 끝으로 하고 결론을 내주셨어요. 위헌이라. 이제 달라져야죠, 세상은. 네. 대한민국은 아직도 여성에게 너무 많이 불리한 나라죠. 네. 제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저는 뭐 그 점은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제가 도와준 게 아니라 같이 육아를 했습니다. 뭐 하나밖에 못 키워봤지만 저는 뭐 여러 번 이런 얘기 했는데 대한민국 남성 아빠들은 너무 불쌍하다고 얘기를 제가 늘 하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식을 길러본다는 거는 이게 어마어마한 행복이고 특권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남성들은 그걸 뺏긴 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 아빠 중에 저만큼 이런 기가 막힌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강력하게 권합니다. 대한민국 아빠들 직장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자식 키우는 거 포기하지 마시라. 그게 이 세상에서 제가 해보니까 최고의 행복이에요. 정말 불쌍한 게 대한민국 아버지들이에요. 자식을 키우는 즐거움을 못 느껴보는. 저는 그거는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쟁취하려면 사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바꿔야죠. 아빠들이 육아를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가 허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내가 괜히 그러다가 회사에서 좀 쫓겨나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당당하게 가서 아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가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잘 살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아내가 3일 직장에 가고 제가 3일 직장에 가는 겁니다. 꼭 3일만 일해도 살 수 있게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계속 아직도 남자니까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도 다 하고 집에 와서 육아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3일만 일하고 내 부인도 3일만 일하고 나머지 같이 하고 주말에는 가족이 다 모여서 여행도 가고 뭐 이런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3일은 나가고 3일은 집에서 일하고 그런 사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집에서 일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부터 만들면 됩니다. 구조를 바꿔가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겪으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더 이상 우리 인간이 과학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공기가 없으면 못 사는 건데 과학도 하루아침에 인류 사회에서 과학이 없어지면 그냥 다 끝이거든요. 제 지도 교수님도 늘 그랬고요. 과학자는 항상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과학 예산이 잡힌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한데 과학은 끊임없이 중요성을 과학자가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게 과학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요합니다 이래갖고는 안 되고요. 그걸 설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듣는 분들이 아 그래 그렇지 과학이 중요하지. 상당히 좀 묘한 문명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은 알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 사회가 이해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도 계속 어디선가 개발을 할 텐데요. 이렇게 살고 싶은 곳이 별로 안 남을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많지 뭐 이런데 그때가 됐을 때 제 생각에 그게 앞으로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거든요. 불과 한 몇십 년 후에 전 국민이 제일 부러워할 곳이 강원도거든요. 그걸 손에 쥐고 계신데 다른 도랑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자꾸 개발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손에 쥐고 있는 그 보석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고향 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보물을 갖고 계신지 인식하시고 보존하십시오. 그게 강원도의 미래입니다. 너무 바삐 살았어요. 지난 몇십 년 너무 할 일도 많고 바삐 살았는데 저도 이제 제법 나이가 들어서요. 안 해본 거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또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엉뚱한 짓 하더라도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